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C노선, 양주에서 수원에 이르는 이 C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C노선은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한 구간이기 때문에 벌써 통과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빠르면 2021년 말에 착공하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2019년 최고의 투자 GTX에 심어라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교통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장기 투자가 될 것이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요건만 맞춘다면 이 수익률 면에서는 최고의 수익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TX C노선이 통과되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자료는 오늘 국토부에서 나온 보도 참고 자료입니다. 좀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속도 180km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중에 이 착공을 준비 중인 A노선, 운정에서 동탄에 이어서 이 C노선, 양주에서 수원, 이것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에는 빠르면 2021년 말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약간 더 늦어질 수 있겠죠. 자, 이 C노선은 양주, 덕정, 청량리, 삼성, 수원 간의 74.2km, 정거장 10개소를 일반 지하철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빠른 속도로 주파를 하고,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 지역의 광역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는 이 수원에서 삼성까지 올 때는 78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게 22분으로 단축이 되고요. 의정부에서 삼성으로 올 때 74분에서 16분으로 단축이 되고, 덕정에서 청량리로 올 때 50분에서 25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 단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GTX가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교통 부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 타당성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 3.5만 명 정도가 이 노선, C노선을 이용을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 승용차 통행량이 하루 7.2만 대 정도가 감소되는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무려 5조 7천억 수준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모든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양주, 의정부 등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이 신도시들, 그리고 하단으로 보면 이 수원, 군포, 수도권 남부 지역에 이 열악했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무래도 서울의 중심권, 삼성역과 청량역과 이 거리가 많이 단축되는 이런 지역들이 크게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서울을 포함한 이 수도권, 그리고 전국까지 조정, 그리고 하락, 이런 시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바로 앞에 있는 내년은 어떨까요? 강력한 이 금융 규제로 인해서 이 수요 약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내년은.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가격 지수는 당분간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내년 2019년에 대한 전망은 제가 바로 전 시간에 방송을 했었죠.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시기에 적절한 이 투자 방법, 사실상 이 조정하고 하락 시기에 투자에 진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감해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항상 이 투자 수요는 움직이니만큼 이 투자 방법은 당장의 수익을 기대해서 들어가시는 시장이 아니라 지금 같은 하락 조정기에는 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진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바로 선점의 의미를 두고, 그러니까 미리 장기적 가치를 선점한다, 이런 의미를 두고 이 저평가와 국가적 개발 계획, 이 두 가지의 조건이 교집합인 지역에
미리 선점해서 수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국가적 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뭡니까? 바로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간 시간적, 비용적 여유를 가지신 분들이 이러한 선점 투자법을 구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더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이 프리미엄은 덜 묻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GTX 얘기하면 이미 선반영 다 됐다, 투자할 곳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당장 신호서만 봐도 투자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그래서 이 조정 및 하락이 불가피한 2019년 시장에 가장 중요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GTX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GTX는 우리의 미래의 서울 및 수도권 도심을 어떻게 바꿀까요? 일단 GTX는 우리가 이제껏 알았던 핵심 도시를 바꿀 겁니다. 모든 경제 활동은 시간이 생명이죠. 이 1분의 단축이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덕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동산 역사는 앞으로 이 GTX 개통 전과 후로 또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GTX는 2019년 부동산 시장 중 투자 수요들의 움직임을 주도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재료임이 분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반영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서울하고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어느 정도의 상급지는 당연히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역은 이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이 아니라 투자 수익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교통에 있어서는 우리 상식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상식이 깨지냐면요, 오늘 발표된 C노선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강서의 일부 지역에서 이 삼성역 오는 시간보다 양주에서 삼성역 오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거의 반 이상 빨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GTX가 다 깔리고 나면은 무조건 서울이라는 이미지가 약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GTX가 다 깔리고 난 후 미래의 상황은 GTX로 인해서 철도 교통망의 접근성과 그리고 도로 교통망을 통한 접근성, 이 두 가지가 혼합된 방식으로 주택 가격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울의 하급지보다는 GTX 역세권이 깔려있는 이 수도권 지역이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상식이 깨지는 점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한 서울권역이 좀 더 이제 방대한 지역으로 바뀔 겁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도쿄부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도쿄는 조그마지만 도쿄부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듯이 서울도 GTX로 인해서 이 권역 자체가 좀 커지는 그런 패러다임을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GTX가 핵심 도시를 바꾸냐?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GTX 지금 기획된 역사 32개 정도죠. 30여 개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에 돌아다니는 역사가 470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희소성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GTX의 희소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GTX의 일부 지역은 서울 일부보다 비싸질 지역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죠. 자, GTX는 무조건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이 2기 신도시의 최악의 문제점이 여러분들 교통 여건인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뭐 위례 지역도 마찬가지고 교통 개선비까지 이 분양가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 교통 지옥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도 반대하시는 분 굉장히 많죠. 반대파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의 여건이 개선되는 걸 눈으로 확인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GTX-A 착공이 시작이 될 거고, 이것이 이 교통 개발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이번 정부에서
위협 완성을 위해서라도 GTX의 명예를 가져가는 거죠. 이런 위협 완성을 위해서도 2019년부터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기간이겠죠. 장기간 프로젝트인 경우 최초 발표 시에 그리고 착공 시에 마지막으로 개통 단계의 이 3시기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는 어떤 시기인가요? 이 발표의 시기잖아요. 발표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지났고 이 착공 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번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 단기 투자의 매력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움직이셔야겠죠. 더군다나 이 하락하고 조정 기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때가 최적의 기회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이 기존에 이미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기반시설이 잘 된 지역보다는 열악했던 지역들 위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분당선도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왕십리까지 이어지는 이 성수에서 서울숲 그 위로 이어지는 라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개통 전에는 강남이 더 많이 오를 거다, 압구정 쪽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강남 지역의 움직임보다는 이 성수 윗부분 성동구 지역의 가격 상승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어디를 주목해야 될까? 제가 어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일단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 일단은 비조정 지역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교통 GTX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호재 기반시설의 변화라던가 아니면 업무시설의 증설이라던가 이러한 대형 호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GTX 예정 역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게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의한 앞으로 우리가 GTX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